오늘은 철학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그래요. 철학. 근데 철학에서 내가 비트겐슈타인을 불러와서 그가 쓴 논리 철학 논고라는 책에서 6-53번에 있는 말을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말해질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자연과학의 명제들, 과학은 다 명제가 있죠. 증명을 하니까. 그러므로 철학과는 아무 상관없는 어떤 것, 이게 자연과학의 명제라는 것은 철학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말고 어떤 거, 이해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게. 다른 어떤 사람이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을,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을, 형이상학적이 뭘까요? 형이상학적. 형이상학적이라면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명제들이 아닌 것이죠. 형이상학적은 증명할 수 있는 명제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사람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이라는 건. 어떤 것, 형이상적 어떤 것이 무엇일까요? 형이상적 어떤 것은 그죠? 신. 형이상적 어떤 건 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걸 보이지 않는, 그리고 명제가 아닌 어떤 것.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이면 이것을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이 기호로 설명을 해요. 기호. 네? 이거를 기호로 설명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무가 그 대표적인 게 무가. 무라는 것이, 예? 무라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 어떤 것. 이게 무죠. 이게 신도 무에 들어가. 신도 그 형이상학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상상할 수 있는 거. 어떠한 존재하지 않지만 믿는 거. 거기 어떤 사람은 또 미신도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그렇게 하고, 각가지 믿는, 우리가 보일 수 없고 명제도 아닌 어떤 걸 말하려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이런 땅을 신, 무, 뭐 해서 뭔가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말을 할 때는 언제나 그가 이를 말을 하는 거가 그의 명제들, 그 사람들은 이걸 다 증명하려고 온갖 걸 다 끌어다 해요. 무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뭐 온갖 그 미실물 염라대왕이라든가 뭐든 뭐 저승 뭐 해서 모든 거 그거를 명제를 만들기 위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온갖 걸 끌어다가 다 설명을 하고 되는데, 그 명제 속에 있는 어떤 기호들, 그 기호들이 무도 기호고 신도 기호고 아니면 염라대왕 뭐 해서 쭉쭉 나오는 거 다 이게 어떤 기호라고 볼 수 있어요. 기호. 수학 같으면 X지, X. 거기다가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못했음을 입증해 주는 것. 이게 뭘까요? 입증해 주는 것. 입증해 주는 것. 이것이 본래 철학의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이게 비트겐슈타인은 그들이 어떤 기호들, 그들이 증명, 그 명제들 하려고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하나, 이 무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증명을 할 수 있거든. 무가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왔는데 증명하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아무도. 무에서 뭐가 유가 나와 입증해준, 이것이 본래 철학의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이 비트겐슈타인은
이게 어떤 종교인도 아니고 어떤 뭐 신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철학 자체를 우리 현실에도 볼 수도 있고 이 과학이랑 똑같은 게 과학, 자연과학의 명제들. 그러나 철학은 과학이 아니라는 거. 비트게즈는 철학은 과학이 아니라는 거. 철학과는 아무 상관없는 어떤 것 했으니까 이 과학은 아니에요. 어떤 것인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형 이상적인 것을 말하고 할 때 그가 그의 명제 속에 있는 어떤 기호들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못했음을 입증해 줘야 된다 이거죠. 철학이. 이걸 입증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철학자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지. 비트겐슈타인 생각은. 이것이 본래 철학의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이 방법은 그 입증해 주는 이 방법, 그 사람들이 기호들 남들 의미가 부여했던 이 방법은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불만족스럽겠죠. 불만족스럽겠지만 그는 우리가 그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기호들에다가 의미 부여를 못했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학자라면. 이 방법이 유일하게 엄격히 올바른 방법이다.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도 철학자냐? 그가 논리 철학론구라지. 논리 철학론구. 그리고 이게 제일 끝부분에서 나오는 게 6의 5, 3 그리고 7 이제 마지막이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이게 아니 자연과학의 명제들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자연과학의 명제들은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철학과는 아무 상관없는 어떤 것이지 철학과 상관 있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관없는 어떤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이 비트겐슈타인. 근데 이게 신이나 이게 무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가장 설명하기 애매한 것이 음양의 음양. 음양은 우리가 음양이라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암컷과 수컷이 있다. 간단하죠. 음양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수컷. 식물, 동물, 사람 할 것 없이 암컷과 수컷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전기도 음양으로 표시를 해요.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도. 근데 이 사실 암꽃, 순꽃, 음양 이건 전부 사물에 포함된 게 사물. 이거 사물. 그렇죠? 암꽃, 순꽃 사물이죠. 음과 양도 사물 속에 들은 거예요. 그러나 주역에서는 음양으로 다른 암꽃, 수컷으로 사물을 분리해 놨지. 이 전체적인 사물의 움직임은 이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열기와 냉기로 움직이는 게 열기와 냉기. 열기와 냉기가 태양열은 최대 열기, 최대 냉기에 같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다른 데도 설명했지, 같이요. 그럼 바다에서는 열기의 채소와 냉기의 채소 같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서로 교환하면서 운동의 원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주역이나 이 열과 냉기 논리를 말하는 조르다나 브루노는 음양도 아니고 암컷과 수컷도 아니에요. 그 무와 유도 아니에요. 주역에서는 무와 유를 다르지 않아요. 무와 유가 없어, 주역에서는.
노자가 도덕경에 무와 유를 했는데, 무와 유는, 노자가 말하는 무와 유는, 무는 공간이고 유는 사물이에요. 유는 사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유는 사물, 무는 공간. 이 사물과 공간에 뭐가 움직여주냐면 열교와 냉기가 이 사물과 공간 중에서 사물을 공간으로 움직이는 운동의 원리를 열교와 냉기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철학 하면은 과학의 명제들은 철학이 아니라고 하죠. 주역도 열과 냉기는 과학이나 똑같아. 그리고 무와 유, 사물과 공간도 과학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사물 속에 들은 음과 양, 전기죠. 전기도 과학에서 인정해주고, 암컷과 수컷도 과학에서 딱, 이게 다 명제들이에요. 명제 아닌 건 하나도 없어.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열과 냉기도. 무와 유도 사물과 공간도 증명이 되고, 음과 양,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도 증명이 되는 거고, 암컷과 수컷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을 한다는 사람이 형 이상학적인 걸 말하면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 기호를 만들어 갖고, 그렇죠? 없는 거에다 기호를 만들어 갖고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과연 그들이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내가 봐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아무런 이런 자기의 명제들과 틀리고 이 주역에 있는 것과도 상관없이 이 기호대에다 어떤 의미도 부여하는 걸 못 봤어. 하는 거 엉터리였다. 진짜 이런 것처럼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 과학 명제, 그리고 주역에서 열과 냉기에 해서 운동의 원리에서 사물과 공간에서 움직이는 상태, 그 사물 속에들은 음과 양, 전기나 암컷, 수컷 이런 것들을 기호들에다가 의미 부여는 못했다는 얘기.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호는 여기 뭐라 그러세요? 이거 말할 수 없는 맨 끝에 7번, 이건 6에 5탄 이렇게 맨 끝에 7에 말할 수 없는 데고 하면 침묵해야 된다. 이것이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어떤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철학의 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리를 말해줬다고 생각해요. 그 책을 다 보면서, 물론 그 책에는 미신이나 어떤 기호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런 것도 없고, 종교적도 아니고, 가장 그가 말한 것 중에 내일 태양이 뜰지 안 뜰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사실이 그래. 뜰지 안 뜰지 어떻게 알아? 다만 뜰 것이라고 그냥 짐작만 할 뿐이죠. 그래서 주역을 내가면서 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을 끌었는데, 또 한 사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에픽테토스라고, 옛날 그 아주 가난한 노예 출신의 철학자, 그 사람의 말을 한번 좀 빌려와 갖고 내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면, 그렇다면 그대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모순되는 사물에 각각 각각 그 개념을 적용하고 함께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서로 모순되는 사물이 어째 함께 오를 수가 있겠는가? 예? 모순되는 사물에 모순 창 방패죠. 두 사람이 창과 방패에 대해서 각각 개념을 두 사람이 여기로 창의 개념을 방패의 개념 가지고 적용하고 서로 두 사람이 각각 그 개념을 적용했을 때 함께 오를 수가 있냐 이게 함께 오를 수가 있냐 이게. 그러나 서로 모순되는 사물이 어쩌야 함께 오를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그 적용이 정당함을 보여주기 위한 더욱 좋은 방도는 갖고 있지 않는가? 혹은 그대가 그것을 옳게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무런 방도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창은 무엇인가 뚫을 수 있다는 그것을 옳다고 생각한기 때문에 옳다고 이 사람은 방패가 옳다고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는가 이거죠. 좋은 방도는 갖고 있지 않은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좋은 방. 그러나 미친 사람도 창으로는 무엇이든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패로는 무엇이든 다 막을 수 있다고. 미친 사람도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에 미친 사람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미친 사람이 이 미친 사람도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 이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옳다고 말하는 것은 두 사람이 각각 옳다고 말하는 건 미친 사람과도 같이 적용을 된다. 같이. 그렇다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옳다고 말하는 방법은 미친 사람의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것 이상의 것을 구하라. 그랬더니 이상의 것. 이렇게 옳다고 생각되는 것 이상의 것을 구하라. 이상의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보라, 철학의 시초는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나 모순되는가를 관찰하고, 철학을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모순되는가를 그 모순되는 의견을 관찰하고 이 모순의 유래를 탐구하여 이걸 탐구하여 왜 이런 모순이 생겼나 탐구를 해서 단순한 의견,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의견이죠. 창만 생각하고 방패만 생각, 단순한 의견을 부인하고 아니다 하고 의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겼나? 의혹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보이는 것이 옳은가의 여부를 탐구하는 것이며, 보이는 것이 옳은가의 여부를 탐구하는 것이며, 또한 무게에 대해서는 저울을 발견하고, 무게에 대해서는 무엇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달아야. 무게에 대해서는 저울을 발견한다. 이런 모순된 것에 어느 쪽이 무게가 더 실리는가, 그리고 모순되지 않아도 모든 것의 진리는 어떤 것의 무게가 더 나가는가, 이런 저울을 발견하고 직선이나
곡선에 대해서는 추선원을 발견하는 것처럼 이게 추선 왔다 갔다 하죠. 추선. 이 직선이나 곡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추선 왔다 갔다 하는 추선. 이런 걸 발견한 것처럼 이 모순에 대해서도 어떤 법칙을 발견한 거죠. 어떤 법칙. 이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사람이 철학자다, 이게. 목표로 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직선, 어떤 그렇게 더 저울을 발견하고 이런 문제에서 이 추선을 발견하는 것처럼 이 서로 모순되는 이 그렇게 이런 걸 발견하는 것처럼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건 노예 출신 에피크테토스가 요런 말을 군데 두면서 한 거를 내가 추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추려내서 이 사람 주요 내역은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옳다고 하는 법칙 생각되기 때문에, 옳다고 하는 법칙은 미친 사람도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 이상을 생각하라는 거. 철학자는 딴 사람은 다 해도 철학자라면 옳다고 생각되는 것, 그 이상을 구하는 게 철학자의 몫이라 이거지. 이건 에피크테토스. 노예 출신이면서도 철학을 한 에피크테토스의 생각이.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을 얘기했고, 에피크테토스. 다음에 또 하나, 조르다노 브루노. 이 사람이 철학자는 자연의 법칙으로 신의 그림자 모상 안에 있는 신성을 관찰하는 것을, 관찰하고 관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철학자는 자연의 법칙으로 신의 그림자, 모상 안에 있는 신성을 관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것은 종교가 좀 그렇게 있어서 이게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다. 다만 브루노가 그 말을 했다는 거. 철학자는 자연의 법칙으로 신의 그림자 모상 안에 있는 신성을 관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 주역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철학 얘기를 할까? 주역을 하면서. 철학이라는 건 결국은 자연을 세밀하게 분해해서 또는 보태서 연구하여서 명제로 삼아 물건을 생산하는 걸 과학이라고 그래요. 과학.
이 과학도 철학이랑 똑같아. 이 철학도 세밀하게 살펴서 더 이상 인간적인 면을 찾아내는 것. 갈 수 있는 데까지 인간적인 면을 찾아내는 것. 과학이 그런 면이 있다면 이거는 사람 심성을 이렇게 과학에 세분화하는 것. 똑같아. 그리고 크게 확장시키는 것.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면밀하게 드러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에게 확장시켜서 인간답게 사는 것을 찾는 게 철학이고, 그 인간을 가장 편리하고 서로가 도와가며 살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과학입니다. 똑같아. 사람을 사람답게 살고 즐겁게 사는 거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같다는 거. 그러면 주역이 주역이 첫 시작이 나는 화수미제로 화수미제 태양 바다 아직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지만 이거 과학이지. 그 다음에 수, 화, 지, 제. 태양이 바닷물을 덮여서 기체화시켜서 올라갔다니. 예? 수가 올라가서 하늘로 구름이죠. 수증기에 올라가서. 주역은 이게 시작이에요. 태양과 바닷물이 딱 처음에 있고 데펴서 수증기로 올라가서 이게 주역의 시작이에요. 과학적이죠. 누구도 다 증명할 수 있는 거. 태양과 바다에 처음에 있고 그냥 그 다음에 바닷물이 데펴서 올라가서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제 비가 내리고 이 비가 만물을 생육하는 게 만물을 생육. 주역은 이거에 결국 바닷물을 데펴도 올라가고 비가 내서 만물을 생육하고, 이 속에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다만 수증기가 올라갔다고 금방 비가 안 내리고 구름이 만들고 기업골이 생기고 이런 거를 그냥 설명했을 뿐이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배우고 했고, 이런 과정을 이 주역은 설명하고 그려놓은 거예요. 다만 추상적으로 해놨을 뿐이죠. 추상적은 왜냐면 한 사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적용이 되게끔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놨다는 거. 그것뿐이죠. 이제 오늘은 내가 주역을 하면서 한번 철학을 불러와 봤어요. 비트겐슈타인하고 조르다노 브루노, 그리고 에피크테토스 세 사람을 불러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이걸 끝내갔어요.